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2월 5일 이슈 진단 83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기업 채권 부도가 일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것이 은행 체제의 붕괴와 결국 공산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부 중국인 신용 전문가들은 기업 채권의 부도가 기업 채권의 위험 가격을 산정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그래서 신용시장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채권 시장이 채권 부도를 결정한다면 실제로 채권 부도가 신용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채권 시장이 아니라 규제기관이 부도낼 기업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기업 채권 부도가 신용시장 발전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내년 2020년에 GDP 성장률이 4.15%로 떨어지면 은행의 절반 이상이 파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은행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가서 결국 소련처럼 붕괴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중국 경제 붕괴가 2019년 12월에 시작해서 2020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월 중국 붕괴 시작, 초대형 국영기업체 부도, 국영기업체 도미노, 이슈 진단 82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12월 9일에 있을 사건에 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날 380억 달러 자산을 보유한 초대형 국영기업체 태우그룹이 부도를 낼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2019년에 전년도 국내 채권 시장 부도 기록을 깰 것입니다. 이미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금이 갔고 이것이 침체하는 경제와 설리 없는 수준의 부채에 시달리는 기업을 보유한 중국의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15개의 국영기업체가 부도를 내어 2019년 한 해에 총 171억 달러의 부도가 발생해서 2018년에 121억 9천만 달러라는 기록을 깼습니다. 이미 올해 12월만 현재 작년의 부도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내년에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 중국이 해외 달러화 표시 채권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 4.4조 달러에 비하면 약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채권 부도가 변곡점에 접근해서 부도 폭포를 만들 전망이고 어떤 국영기업체가 국경정부의 선별적 지원을 받을지에 관한 관심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북경정부가 오랫동안 중국의 채권 시장을 왜곡시켜온 국영기업체에 대한 지불 보증을 아주 조심스럽게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북경정부가 모든 국영기업체를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상해에 있는 서방의 3대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의 왕잉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뱅크런 즉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한 은행 2개는 구제를 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 경제 리만 사태 불가피, 예금 인출 사태 전염, 중국 공산체제 붕괴로 이어진다. 이슈 진단 81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9년의 부도 사태는 은행을 넘어서 부동산 개발, 철강산업, 에너지 회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산업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민간 기업,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체, 국영사업체를 말합니다. 대학의 부설기업, 그리고 불명료하고 느슨한 규제를 받는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부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변제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북경대학 파운더 그룹이 채권 20억 위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광전자 디스플레이 부품을 생산하는 툰슈 옵토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가
채권 17억 위안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0일 이슈 진단 82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채권 시장의 부도 사태가 해외 달러화 표시 채권 시장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 포춘지 글로벌 500대 기업 서열에서 132위에 오른 텐진시의 초대형 국영기업체 태우그룹이 해외 채권 시장에서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태우그룹 채권은 사실상 부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4월 초부터 계속 태우그룹의 자회사들이 계속 부도를 내는 바람에 계속 채권 가격이 폭락했고, 지금 이 태우그룹의 모기업의 최종 부도가 12월 9일에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태우그룹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부채 재구조화 계획을 통보했는데, 투자자들이 깊은 손실을 감내하든지 아니면 수익을 크게 낮춘 새로운 채권으로 갈아타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12월 9일까지 태우그룹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12월 16일에 만기 도래하고 부도날 3억 달러의 채권에 대해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쁜 뉴스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여전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낙관하고 중국의 체계적인 부채 위기 위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것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뱅크 오브 싱가포르의 관리 책임자 토드 슈버트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채권 발행자를 거느린 거대한 시장이다. 작동하는 자본시장에서 일부 부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채권 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대 신용평가사 S&P 스탠다드 푸어스에 따르면 올해 채권 부도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올해 국내 채권의 부도가 작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북경 정부에게 남겨진 선택의 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금융권 기업의 부채가 기록적인 GDP의 165%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북경의 정책 결정자들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훈련시키려고 채권 부도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채권 부도를 허용하면 중국 전역의 채권 시장에서 공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부도는 신용시장 사이클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JP모간 프라이빗뱅크의 아시아 고정소득팀장 N 장이 말했습니다. 채권 부도가 시장이 장기적으로 위험의 가격을 창출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채권 시장이 아니라 북경 정부가 부도를 낼 채권을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S&P 레이팅의 분석가 신디 황은 부도를 낼 채권을 선택하는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양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중국 신용 분석가 이반 청은 규제기관의 의도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 채권 부도가 사회 경제적 안정을 훼손하거나 체제 위기를 격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채권의 부도와 회복은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고 황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시장 신뢰를 가로막고 중국 신용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기업이 채권 부도에 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채권 부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35개 기업이 부도를 냈는데 무디스는 2020년에 40개 내지 50개 기업이 또 부도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GDP 성장률이 6% 미만일 것이므로 이러한 무디스의 예측조차도 너무나 낙관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금은 Non-Financial Corporate, 비금융권 기업들의 부채가 GDP의 165%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내년에 부도를 낸다는 것입니다. (2020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4.15%로 떨어지면 중국의 은행 절반 이상이 파산할 것이라고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표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 중앙은행 GDP 성장률 4.1%이면 은행 절반 이상 파산, 공산당 붕괴 불가피, 이슈 방담 82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체제 붕괴, 시스테믹 콜랩스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도 무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